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러드 최원영입니다. IPO 시장 병목회사와 이제 STO 기반 VC 엑시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IPO 시장 병목 해소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펀드레이징이나 또 기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 숫자가 이제 나와 있는데, IPO 시장 병목 원인은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코스닥 비중의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 비중이 2.9%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 활성화를 위해서 367조라는 거는 올 1월 달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서 통과된 STO 관련한 시장 전망은 이제 2030년까지 367조 원 정도로 커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이 아니라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24년에 예상한 규모고요. 367조면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이 620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2024년에 23년에 400조를 넘었다가 23년에는 370조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주가 또 올라오면서 600조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한 30년 동안 커오는 거를 지금 STO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만에 절반 가까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2년이라는 거는 엑시트 기간의 단축 효과가 STO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적에 이제 투자가 21년 이후로 계속 줄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25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온 이후에, 역대 벤처 투자 규모는 역대 2위였습니다. 21년에 15.9조의 벤처 펀드 결성액 빼놓고 순수 벤처 투자 금액이 15.9조로 역대 1위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얼마 전에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3조 6조 원으로 1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6년 1Q IPO는 전년비 대비해서 60% 감소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벤처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늘고 있지만은 회수를 위한 IPO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보호예수 해제의 악순환은 뭐,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VC가 상장 후에 6개월에서 1년 경과해서 보호예수가 해제됐을 적에 물량을 내놓는데 이를 받아줄 기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개인들이 84%고 기관 비중이 2.9%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한 매수 매도의 어떤 공백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VC의 대량 매도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VC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해수 효과, 해수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IPO 시장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이후에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장기라는 거죠.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상장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VC 입장에서는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빠르면 5년, 늦어도 6, 7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자문료라든지 감사 비용만 해도 상장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엄격한 상장 요건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는 VC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중심 수급으로 인한 높은 변동성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개인 투자 비중이 84%에 이르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장기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M&A나 세컨더리 같은 대안이 미발달해 있습니다. 사실상 IPO가 아니면은 회수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보호예수 해제 후에 물량 처리가 난제입니다. 방금 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VC 엑시트 경로가 사실상 IPO 하나로만 좁혀졌고 그 IPO마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 비중이 2.9%인데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벤처펀드가 약 300억 수준인데 300억 가지고 지금 시총 620조가 넘는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연기금이나 공제 등에서의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최소 30조 정도는 돼야지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시장 혁신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STO라는 새로운 엑스트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엑스토를 활용하면 해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IPO 요건을 미충족한 기업도 엑스트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트랙은 STO입니다. 이제 STO가 이제 뭐냐, IPO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STO는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토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코인과 그럼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토큰과 코인의 차이는 명확히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토큰이나 코인이라는 거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레이어고요. 토큰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버스 탈 때 토큰이라는 거 썼지 않습니까? 그 버스 토큰은 버스를 탈 때만 이용을 하지 다른 데는 이용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토큰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처럼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STO라는 거는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거는 특정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의미하는 겁니다. STO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STO는 일반 가상자산이나 이런 코인이 아니라 법적 증권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디지털 증권입니다. 주식, 채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동일하고요. 배당권, 의결권 등 주주 권리가 모두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즉시 유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IPO처럼 어떤 상장을 위한 기간이 필요가 없이 발행 후에 ATS나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어떤 이제 시장의 영향도 안 받고 국정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이 일정 부분씩 단계적으로 유동할 수 있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으로 엑스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STO를 통한 엑스큐는 4단계 프로세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토큰화입니다. 기업 지분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토큰화하는 건데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승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TO라는 거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증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되고 KYC나 AML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증권사나 금융위에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2차 유통입니다. 승인이 나면은 STO, ATS 또는 STO 전용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시작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거래소와도 영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 회수입니다. VC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유동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통 IPO의 보호 회수 해제 후 일괄 매도가 아니라 전략적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IPO하고 STO를 VC 관점에서 직접 비교해 드린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수 기간에 보시면은 IPO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짧은 것도 있지만은 보통 최소한 3년 정도 보시는 것 같고 또 보호 회수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STO는 이보다 훨씬 좀 시간 단축이 좀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요건 같은 경우는 IPO는 엄격한 재무나 성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은 STO는 상장 요건 미충족 기업도 충분히 토큰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토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토큰화를 할 적에는 항상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원에서의 공시실에서의 심사를 받고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IPO는 이제 보호예수라는 게 있지만은 S2로 발행됐을 적에는 보호예수란 기간이 없이 바로 시장 매각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참여 같은 경우에 이제 IPO는 기관이 2.9%밖에 없이 취약하지만은 STO는 ATS를 통해서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 유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엑시트 통작권 역시 IPO는 시장에 종속되지만은 VC가 타이밍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수익 기대치는 뭐 저희가 이제 IPO 대비 약 1.5배 프리미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 유입을 통해서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제 STO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성 판단 원칙과 발행, 유통, 규율 체계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을 지나서 2026년 1월 달에 드디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과 유통의 명확한 분리 원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얼마 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7년 2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맞춰서 지금 거래소 인허가와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STO 시장은 약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법적 기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KYC와 AML 의무 준수 체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STO 트렌드인데요. 지금 글로벌 STO의 빅머니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미 비들이라는 MMF 펀드, MMF 토큰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모든 기초 자산은 기존의 MMF와 동일하지만은 지금처럼 수익증권의 전자증권 형태가 아니라 토큰으로 발행을 한 토큰형 MMF 펀드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결제 자금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18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요. 토큰이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그 기관 증권회사나 이런 은행이나 이런 전통 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망에 의해서 결제 기관과 바로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은 이제 토큰화 미국 국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결제 시스템을 실제로 중이고, 그래서 지금 토큰화에 대해서 또 지난달 이제 3월 초에는 나스닥과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종목 주식에 대한 토큰화제이션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지금 나스닥 시장은 지난 3월 27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다가 러셀 지수 종목들의 일부를 토큰화제이션으로 해서 토큰 거래를 하겠다고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 시장이 있고 토큰화제이션화된 주식 시장이 별도로 지금 개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저희 예측대로 된다고 하면은 SEC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는 나스닥 시장에서 기존 주식 거래와 별도로 토큰화된 주식이 24시간은 아니고요. 23시간 40분 정도가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개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632조인데요. 뭐 지금 뭐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망치긴 하지만은 STO 시장이 2030년까지는 367조 정도로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원인은 법제화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생기고 기관 참여 확대 그다음에 글로벌 유통망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보는 이제 STO 성공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스타트업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0%를 확보한 VC가 있다고 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IPO 경로로 갔을 적에는 뭐 IPO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또 보호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4, 5년 지나야지 회수가 될 텐데 그러면은 2026년에 투자해서 보통 2020
2030년대가 돼야지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STO를 경로로 간다면은 올해 투자를 했을 적에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에는 토큰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9년부터 일정 부분 내에 회수가 되고 2030년까지 빠르면 회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이상 단축이 될 수가 있고 또 분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로 시장 충격도 없고 글로벌 수요까지 창출되면은 IPO 대비 약 1.5배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제 VC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세 가지 전략인데요. 첫째는 이제 인프라 선점입니다. VC 자체에도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발행 요건에 대해서는 2023년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금융기관이 아니라 자본 30억 주 이상의 일반 법인도 발행사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VC에서는 발행 플랫폼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토큰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토큰화라는 거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 토큰화가 가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리스팅하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내년 2월 이후에 유통시장이 개설됐을 적에 즉 STO 이제 장외거래소라는 2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IPO 시장이 아니라 STO를 통해서 일정 부분 유동화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ATS라든지 또는 기관 투자자 유입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자본 조성입니다. 이제 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TO 전용 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행 연계 펀드라든지 유통 참여 펀드라든지 마더 펀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대형, 중형, 그다음에 중소형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형 VC라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초기 투자는 뭐 좀 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발행 수수라든지 기타 유통 수수라든지 수수료 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 VC라면은 직접적인 이제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사라든지 증권사, 법무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실행도 빠르고 또 규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필수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법적 심사, 증권 등록,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또 그다음에 KYC, AML의 자동화, 배당 의결권 자동화 이행 체계 이러한 부분들이 다 똑같이 돼야지 되는 거지 뭐 STO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팔 데가 없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VC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지분은 가지고 있는데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상장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동성 확보 전략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ATS 및 STO 전용 거래소와 MOU 체결해서 어떤 이제 상장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STO 전용 거래소는 뭐 다들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2월 달에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KR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 두 군데가 받았고요. 현재 받은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는 ST와는 엄격히 말하면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뭐 뉴카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 회사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유통하던 부분들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예비인가를 내준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볼 적에는 내년 2월 달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발효가 됐을 때는 지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두 군데가 STO 장외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TO도 역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장내 시장은 2024년 11월 달에 KRX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미 개설해 놨습니다. 물론 1년이 넘었지만은 그동안 법제화 미비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장된 상품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규모가 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되는 것들은 KRX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고 그보다 작은 규모들은
조각투자장외거래소, 두 군데 조각투자장외거래소에서 STO의 형태로 유통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KRX에서 주도하고 있는 KRX 조각투자장외거래 시장은 증권사하고 각종 주관기관 합해서 44개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XT 거래시장은 2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증권사와 증권 주관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펀드를 만들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발행 연계 펀드로서 포트폴리오 기업이 HTO를 진행할 때 1차 배정을 우선받아서 발행가 대비 프리미엄을 추가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보통 상장 후에 20에서 30%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시장 참여 펀드라고 해서 ATS에서 토큰을 매수해서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유동성을 공급하고 스프레드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기관 협력 마더펀드로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제 등 연기금과 협력해서 뭐 수조 원 규모의 대형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 이 세 가지 펀드가 맞풀리면은 발행과 유통 자본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은 IPO 대비 약간의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 로드맵인데요. 뭐 즉시 할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해 봤습니다. 예,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뭐 각 VC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좀 검토를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STO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적에 우리 VC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TF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STO를 만약에 발행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회사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누구와 할 건가? 내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파트너들을 좀 누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탐색을 좀 할 수 있는 거는 즉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고 나서 이제 내년 2월 이후에는 뭐 한 건 정도의 파일럿 STO를 한 건 정도 실행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래소라든지 여러 군데와 이제 MOU를 맺으시면서 STO 특화 LP 대상의 어떤 펀드레이징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수천억, 수조 원의 마더펀드를 본격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연기금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거래소의 크로스 리스팅도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VC별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실행 가이드를 보시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V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더펀드 조성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거래소와 연계를 통해서 글로벌 STO 네트워크 리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형 V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 모델로 시작해서 발행 연계 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참여 및 공동 플랫폼 활용이 효과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VC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유통시장 펀드의 투자자로서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될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ST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한국 VC 생태계는 구조적인 병목에 빠져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디어가 STO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법 시행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은 STO가 IPO의 대체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IPO라는 IPO와 함께 이제 새로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적에 보시면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초기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엑셀레이터 투자 그다음에 시리즈 A, B, C 쭉 올라가면서 투자를 하실 텐데, STO를 통하시면은 상장 전에 시리즈 A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VC 분들이 투자하는 방법도 약간 제가 볼 적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VC 투자는 100%다 지분 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STO가 됐을 적에는 어떤 이제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지십니다. STO라는 게 아까 말씀 새로운 증권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뭐 기존에 있는 지금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다음에 화상결합증권, 주식예탁증권과 다른
새로운 증권 형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4개의 증권 플러스 투자계약 증권과 비금전 시탁 수익증권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오면서 6개의 정형화 증권이 생긴 거고요. 그 6개의 증권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시탁 수익증권은 STO를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발행사와 공동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손익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유망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도 그 기업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IPO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꼭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아닌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 VC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점을 조금 이제 넓히는 부분도 이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와 STO 이제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이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이제 기업의 시드부터 시리즈 B까지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STO로 조기 유동화가 가능해서 부분회수를 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C는 지분 일부를 단계적으로 현금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는 시리즈 이후부터 IPO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함께 작동을 했을 적에는 투자, 성장, STO 회수, 재투자, IPO 상장의 완전한 선순환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잘 됐을 적에는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030년에 코스닥 3,000조, 그다음에 STO 367조의 벤처 생태계의 르네상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STO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초 부분에 대한 뭐 제도화라든지 법제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없이 바로 이제 VC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STO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2026년 1월 19일 날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요.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위 산하에 토큰증권 협의회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발행,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제도 정비 4개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4일 날을 시행일로 잡고 있고, 그 전까지는 모든 규칙, 법적인 제도 정비를 완료해서 2월 4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든지 비금전 시탁 수익증권 형태로는 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통 경로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27년 2월 4일부터 유통망이 정비가 되는 순간부터는 발행되는 부분이 모두 토큰화돼서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VC들 입장께서는 상당히 새로운 유통시장을 가지고 회수로 투자도 그렇지만은 회수 역시 자유롭게 약간 더 유연한 회수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IPO에 꼭 집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형태라든지 또 유통 형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고민들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으시면은 내년 이후에는 지금처럼 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은 크시겠지만은 지금처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해수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의문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저기 앞에 저 이메일 주소하고 뭐 저희 홈페이지 올려놨으니까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